8월 23일 금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포항문화재단이 어제부터 10월 13일까지 구수협 냉동창고에서 국제 미디어 아트 전시 하이퍼 네이처를 소개합니다. 국내외 작가들이 참여해 미디어 아트와 설치 미술 작품을 전시한다고 하는데요. 전시를 주관하고 있는 라프 김승현 대표 만나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 전시 어떻게 마련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원래 이제 저희 라프라는 조직은 2018년부터 미디어 아트와 관련된 전시 공연 등을 이제 기획을 하고 네, 소소하게 이제 페스티벌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활동하던 어떤 프로그램에 포항문화재단 관계자분들이 한번 참석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관계자분들과 인연을 맺게 되고 저희가 하는 활동에도 관심이 있고 또 앞으로도 포항에서 그런 컨텐츠를 디벨롭하고 또 발전시키고 싶다라면서 이제 향후의 협력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네 그랬던 이제 일이 있었고요. 그러던 맥락에서 포항 쪽에서 문화도시 사업에도 선정이 되고 또 그 문화도시 사업에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한 일환으로서 아트앤테크 클러스터 추진 사업이라는 게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또 저희 프랙티스 라프가 이제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랙티스라는 디지털 아트, 미디어 아트 플랫폼의 프로젝트로 함께 협력하자라는 또 기회가 생겨서 작년에 네, 처음으로 이제 좀 소규모의 오디오 비주얼 공연 및 전시를 콜라보로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음, 올해 초에 또 국가에서 이제 공모를 하는 지역 기반의 전시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업에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있었던 하이퍼네이처라는 지금 현재 그 타이틀로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 그 컨셉에 맞는 주제로 공모를 했었는데 운이 네. 좋게 이제 좀 선정이 되어서 포항문화재단과 다시 한번 이제 해당 논의를 이제 제안을 하면서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 음, 하게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 기반의 미디어 아트 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이퍼 네이처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죠? 하이퍼네이처의 단어 그 자체만 풀이를 하자면 좀 과잉되었다던가 굉장히 뭔가를 이제 좀 초월해서 넘어간다라던가 굉장히 뭔가 많거나 강력하다라던가 이런 의미로 보통은 하이퍼라는 단어가 쓰이잖아요. 네. 근데 하이퍼네이처라는 이제 단어를 붙여 씀으로써 이제 의미를 하고 싶었던 바는 무엇이냐면 최근에는 이제 기후 위기 이슈도 전 지구적으로 많이들 이제 경각심을 갖고 있는 추세이고 네. 또 날씨도 점점 들쑥날쑥하고 또 환경과 인간이 결국에는 이제 인간이 환경을 이용해서 살기도 하지만 환경이 또 건강해야 인간한테도 다시 순환하면서 음, 돌아가는 그런 공생의 관계를 넘어서 거의 존재론적으로 하나의 일체다라는 네. 관점으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 이제 좀 견해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예술 작가들한테 최근에는 많은 영향을 끼쳐서 예술 작가들도 그런 관점으로 설치 전시나 작업을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네. 그런 흐름들을 좀 반영을 해서 자연이라는 거를 단순히 대상이나 어떤 이제 도구 그런 그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음, 그런 이제 인간과 좀 동떨어진 분리된 어떤 대상이나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도 그렇고 자연이라는 존재 자체도 그렇고 기술이라는 존재 자체도 그렇고 이 삼자 간의 속성들이 모두 다 함께 뒤섞여 있다. 근원적인 차원에서는 따로 떼어서 분리할 수 네. 없다라는 이제 좀 새로운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런 작가들의 작품들을 선별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하이퍼네이처라는 타이틀을 이제 짓게 되었고요. 네. 그 하이퍼네이처라는 단어 자체는 쉬우면서도 그렇게 일상에서 많이 쓰이지는 않으니까 네.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또 적절한 네이밍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면 좀 굉장히 이해가 가다가도 좀 어렵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이런 어려운 이런 것들을 또 표현을 했을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 네네. 그러면 이번 전시에서는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세요. 아, 네네. 총 11명의 아티스트가 이제 전시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네. 국내 작가와 해외 작가가 한 6대 4 정도의 비율로 참여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네. 일단 터키 출신의 비주얼 아티스트 알리 무하메트 드미렐이라는 작가가 영상을 만들고 일본의 카주야 나가야라는 그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사운드 베스 같은 거 있잖아요. 명상 음악 네. 같은 종류의 그런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사운드 아티스트가 음. 협업으로 작업을 한 이와쿠라라는 오디오 비주얼 작품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동빈 문화창고 1969로 개명이 된 현재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 공간에서 가장 큰 공간에서 그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 알리의 비주얼 작업은 이제 알리 자체도 굉장히 저명한 아티스트고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일본까지 직접 레지던시를 하면서 음. 그 일본의 선적인 그 문화적인 그 뿌리와 또 일본의 신화적인 그런 요소들을 잘 반영을 해서 굉장히 추상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자연의 패턴과 굉장히 미세한 표현들을 담아낸 영상을 만들어냈어요. 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무한하게 이어지는 그런 음. 패턴들이 반복해서 나오긴 하는데 네. 그것들이 굉장히 자연적인 요소로 다 이루어져 있고 실제 자연의 패턴이나 바위의 음. 암석 또 뭐 자연의 어떤 그 특정한 관점에서 봤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조형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멋있게 잘 담겨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음악도 명상적이고 또 이제 요즘은 이제 ASMR이라고도 하는 그런 음. 종류의 이제 살짝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네. 그 분위기와 컨셉에 맞게 음악을 굉장히 잘 만들어 주셔서 음. 누구라도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나 조예가 깊지 않아도 그 작품에 빠져들어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듣기만 하니까 참 궁금해요. 네네. 정말 멋진 작품들 많을 것 같은데 특별히 좀 소개해 주고 싶은 작품이나 또 관람객의 관심을 끌고 있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몇 가지 제가 이제 한번 선별을 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알리 무하마티 드미르는 카주야 나가의 이와쿠라라는 작품도 꼭 감상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프랑스에서 오신 이제 디지털 아티스트 마오틱이라는 분이 이번에 선보인 두 개의 작품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슈퍼내추럴이라는 이름의 작품이고요. 네. 또 하나는 스원필드라는 빛이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부제를 가진 설치 미디어 아트 전시가 있습니다. 작품이 음. 있습니다. 네. 그 두 개는 이제 그냥 쓱 가서 보기만 해도 시각적으로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고 와 멋있다라는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기도 하면서 네. 동시에 스원필드 같은 경우에는 관객의 손짓에 반응해서 음. 그 작가가 조형해 놓은 설치 작품 위로 라이트와 레이저 같은 불빛과 그와 동시에 사운드가 동시에 반응해서 우리가 이제 불나방 같은 경우에는 그 전등 같은 경우에 불 쪽으로 많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네네. 불나방이나 그렇죠. 어떤 뭐 벌이나 그런 네. 그런 것들을 비유로 해서 모티브로 해서 그런 이제 사실은 전등 같은 데에 산업이 발전하면서 온갖 길거리에 전등이 생기면서 그런 벌레들이 이게 실제 불인 줄 알고 착각을 하면서 와서 이제 죽고 하는 네. 네 그런 이제 한편으로는 좀 사람들도 어떤 그 불빛 같은 화려함이나 이런 것들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면서 거기에는 결국 음. 뭐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빗대어서 이제 표현한 그런 작품인데 네. 그런 메시지를 꼭 이해하거나 알지 못해도 굉장히 그냥 감각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재미있게 음. 체험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슈퍼내추럴 또한 마찬가지로 미시적인 자연의 이제 패턴과 그 흐름들을
굉장히 미세한 파티클의 흐름으로 멋있게 표현을 한 작품이라서 네. 네, 사운드와 함께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음. 작품들이라고 과감히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감각을 자극하는 그런 작품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또 전시와 관련한 다양한 시민 참여 워크숍도 마련된다면서요? 아, 예, 예. 9월 말경에 이제 진행될 예정인 것 중에 하나는, 이 전시 자체가 좀 미디어 아트 분야를 표방을 하고 그 분야의 이제 특성을 좀 강조하는 의도가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관련 분야, 미디어 아트 분야에서 사운드와 영상을 제작하는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해당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운드 아티스트와 비주얼 아티스트 두 분이 직접 오셔서 음. 참가자와 함께 하루에 두세 시간 잠깐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네. 하루 종일 밀도 있게 탐구하고 같이 한번 창작을 해보고 또 기본적인 창작 방법도 배우는 그런 과정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곳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작업과는 약간의 차별성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음. 그럼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참여 공모 모집은 9월 초에 오픈이 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인원 제한이 있을 예정이고 한 15명 정도로 인원 제한이 있을 예정입니다. 음. 15명에서 많으면 20명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참가비도 있기 때문에 네. 음. 그리고 또 주말에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일종의 캠프처럼 네. 연수나 캠프처럼 좀 밀도 있고 좀 이렇게 가까이서 같이 이제 소통도 하고 네. 멘토링도 받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기획된 워크숍입니다. 네. 정말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면 참 좋겠다 싶고요. 네네. 지금 이 전시가 10월 13일까지 구수염 냉동창고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거는 미리 예매를 해야 되는지 좀 관람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리 예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예매를 하시면 그 전시 기간 중에 언제든지 오셔서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고요. 예매를 하지 않고 그냥 오셨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구매나 이런 거는 어렵고 다만 안내데스크에서 온라인으로 예매를 음. 하시라고 안내를 해 아, 드릴 것입니다. 네. QR코드를 이제 찍어서 안내를 하던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온라인에서 다 모두 결제를 하신 다음에 관람을 하실 수 있는 방식입니다. 네. 현장 판매는 네,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기억해 보니까 이제 라프에서 작년에 같은 장소에서 이제 프레이틱스 사운드 엔텔리크라는 오디오 비주얼 공연도 하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인터뷰했던 기억도 나는데 디지털 미디어 아트와 이렇게 일렉트로닉 문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단체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어떤 전시와 공연 계획 가질 계획이신가요? 앞으로는 이제 하이퍼 네이처가 사실 이건 한번 단발성으로 기획을 했던 건 아니고요. 물론 네.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또 더 할 수 있는 거지만 하이퍼 네이처라는 큰 틀에서의 주제를 가지고 총 3부작으로 좀 만들어서 음. 내년에도 기회가 되면 하이퍼 네이처의 후속 전시를 한번 약간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른 주제로 후속 전시를 좀 진행을 하고 싶고 그 다음해에도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제 하이퍼 네이처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제 마지막 전시를 어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기획 중에 있고 그리고 연말에는 일본의 미디어 아트 그룹과 같이 협업을 해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아티스트들이 오디오 비주얼 공연을 하고 워크숍을 하고 전시도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네, 포항 시민 여러분들, 이제 그 동빈 문화창고가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보기 드문 굉장히 멋지고 훌륭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이퍼네이처 전시를 비롯해서 향후에도 비슷한 관련 분야의 전시들이 많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니 하이퍼네이처 전시도 많이 보러 와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동빙 문화창고도 많이 방문해서 좋은 문화생활을 영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국제 미디어 아트 전시 하이퍼 네이처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라프의 김승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